2021년 대구는 야구로 뜨거웠습니다. 정규 시즌 이 순위 95688 비밀번호를 써내려가던 삼성이 지난해 초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니 마침내 정규리그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 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에 처음으로 가을 야구로 가게 됐죠. 그래요. 지난해 뭐 식당이든 상점이든 텔레비전이 있는 곳은 지금 이 시간쯤이면 늘 야구 중계를 볼 수가 있었고 버스나 택시에서도 TBC 드림 FM 중계방송이 흘러나와서 아주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만큼 삼성 라이온즈의 왕조 재건을 응원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지난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굿데이 초대석 오늘은 이 TBC 드림 FM에서 야구 중계를 맡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삼성 라이온즈 전략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중계만 지금 2,000회를 코앞에 두고 계신 김대진 캐스터,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돗자리 최선생, 최경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사실 지난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수들만큼이나 이 두 분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그만큼 중계도 잘하고 시원했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또 삼성도 잘해줬기 때문에 더 상승 효과도 있었는데 김대지 캐스터가 뭐 조금 전에 2000회 얘기를 했는데 2007년부터 중계를 하면서 그동안 좀 많은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췄단 말이죠. 네. 최경환 해설위원과 지난해 이제 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시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던 해설위원들이 각자 개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개성에 맞게 아주 좋은 해설을 해주셨는데, 단연 그 에너지 넘치는 해설은 최경환 해설위원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계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잖아요. 예, 최고의 조합, 최고의 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작년 한 해 동안 삼성 라이온즈 팀도 활약상이 대단했지만 최경환 해설위원에 대한 그 활약상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린 대로 돗자리 최선생, 이제 경기 전에 매번 그 키 플레이어를 정확하게 집어내셔가지고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인데 비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께 작년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또 팬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덕분에 이렇게 인기를 누리게 돼서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돗자리 최 선생의 별명은 옆에 계신 김대진 캐스터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고요. 사실 뭐 비결이라고 하면 경기 전에 제가 선수들 좀 많이 관찰하면서 훈련 과정을 좀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을 제가 찝어서 그렇게 키플레이어로 꼽기 때문에 조금은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코치 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이겠죠. 네, 사실 이 돗자리 최 선생이 돗자리 최 선생일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그 예지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작년에 삼성 라이온즈를 강팀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잘해봐야 5위권 다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최경환 해설위원님께서 아니다 3위권 다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더 궁금해집니다. 돗자리 최 선생님, 자, 올해 프로야구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어쨌든 저의 예감이 작년에 맞았습니다. 네, 3강 후보로 꼽았던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죠. 자,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정말로 치열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이상을 좀 일단 예상을 좀 해보라면 일단은 4강, 4중, 그다음에 2약을 좀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4강 후보 중에 물론 삼성 라이온즈가 첫 번째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팀으로는 KT 위즈, 그리고 또 세 번째 팀으로는 LG 트윈스, 네 번째 팀으로는 NC 다이노스를 꼽고 싶어요. 요 네 팀이 올해 4강 안에 들 수 있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4중에는 기아 타이거즈, SSG 랜더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4중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그리고 뭐 팬 여러분들께 좀 기분은 좀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상이니까 이 야구로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자이언트를 꼽았습니다. 예, 네. 매해 롯데와 한화는 약체로 평가를 받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적어놨어요. 네.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지난 시즌을 마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하면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우리의 람브루미니가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들쭉날쭉 하기는 했지만 이학주 선수도 지금 이제 빠져 있거든요.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허삼영 감독 역시 스토브리그 동안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박혜민 선수의 빈자리 메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박혜민 선수가 FA를 통해서 이제 LG로 이적하게 되면서 중견수 자리 그리고 1번 타자 이 리드오프 자리가 이제 빠지게 된 삼성 라이온즈인데 일단 그 중견수 역할은 그동안 좌익수를 주로 맡았던 이제 팀의 주장이죠. 김원곤 선수가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좌익수는 김동엽 선수와 호세 피렐라 선수가 이제 좌익수와 지명 타자를 번갈아 가면서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 있죠. 김동엽 선수가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공격력이 뒷받침돼야만 마음 놓고 이제 김동엽 선수를 좌익수와 지명 타자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팬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시범 경기에서 괜찮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드디어 김동엽 선수가 시원한 시범 경기 본인의 첫 홈런을 때려내면서 시범 경기 지금 타율이 3할 8푼 5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런 정도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좌익수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타자 자리도 구멍이 난 상태죠. 허삼영 감독은 리드오프 역할을 김상수에게 맡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1번 타자 역할을 해내고 있는 김상수 선수인데 역시 팬들이 김상수 선수에게도 좀 걱정을 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시범 경기 동안 오늘도 안타 하나를 추가를 하면서 타율이 3할 4리 그리고 출루율이 지금 4할 7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리드오프 역할 김상수 선수가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로 떠난 이학주의 빈자리는 김지찬 선수가 충분히 잘 메워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찬 선수가 시범 경기 9경기에서 지금 타율이 5할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재현이라는 이제 1차 지명 이 신인 선수와의 어떤 경쟁을 예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현 선수는 아직 안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기회가 꾸준히 주어진다면 이재현 선수도 좋은 역할을 분명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 야구장에 가면요, 이렇게 야구 경기 보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중계 많아요. 들으려고. 예. 저는 딱 지금 중계를 듣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팬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게 최지용 선수가 최지용 입대를 선수? 하면서 예. 네. 선발 투수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는 이제 만날 수 없잖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선발 우리 투수 라인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궁금해요. 자, 올해 그 빠진 최치영 선수의 공백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양창섭 선수를 후보로 좀 꼽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는 장필준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1선발로는 뷰캐넌 선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2선발로는 수아레스 선수요. 그리고 세 번째 3선발로는 토종 에이스죠. 원태인 선수. 네. 그리고 또 4선발로는 백정현 선수가 들어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5선발 마지막 자리에 대한 그 팬분들의 궁금증이 커져만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장필준 선수로 가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올 시즌 합류한 외국인 투수죠. 이 수아레즈 선수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지금 대단합니다. 사실은 수아레즈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여러 팀에서 탐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우승과 또 인연이 깊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수아레즈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삼성 팬들이 정말 많이 바랐던 파이어볼로 웨인 선수가 이제 삼성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알버트 수아레즈 선수 최고 속구 구속이 160km 정도 나오고요. 평균 속구 구속이 한 150km 초반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3시즌을 뛰었어요.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에서 3시즌을 뛰었고 좀 아쉬웠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은 부상이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이제 불펜으로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일본 3시즌 동안 40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10승 8패 1세이브 3홀드 3.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알버트 수아레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야쿠르트 스왈로우즈가 재팬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때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알버트 수아레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투수
투수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 선수가 건강하게 한 시즌을 잘 뛰어줘야 될 텐데 이런 기대와 함께 지난 3월 22일 경기에 이제 첫 출격을 했단 말이죠. 시범 경기. 현장에서 이제 수아레즈 선수의 투구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150km 정도 지금도 이제 속구 구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슬라이더라든지 커브의 제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속구 구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질 수 있기 날이 때문에 따뜻해져야죠. 네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수아레즈 선수 기대를 한다면 앞서 최경환 해설위원이 두 번째 선발 자리 이야기하셨는데 뷰캐넌 그리고 수아레즈 원투 펀치가 한 30승 이상은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이고, 예,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가 남부럽지 않은 선발 투수 라인업을 갖췄고 또 올해부터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다는 건 타자들에게는 공을 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지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건 오히려 삼성 라이온즈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경환 해설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1선발, 2선발 용병 투수들이요. 굉장히 낙차큰 커브들이 굉장히 주목이에요. 그거는 바로 높은 스트라이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활용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타자들도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은 적극적인 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불리한 카운트에서 타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좀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예상하죠.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삼성의 변화라고 하면 또 기대가 되는 점일 수도 있고요. 이제 포수들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강민호 선수가 FA가 되면서 이제 삼성으로 왔지만 사실 144경기를 다 뛰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서 지난해 뭐 김흥민 선수라든가 김민수 선수가 투입되기는 했는데 팬들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선수들이 영입이 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팬들도 잘 아실 거예요. 김태군 이미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예. 때문에 김태군 선수를 삼성의 NC와 2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리고 왔죠. 심창민과 김흥민 선수를 내주면서 김태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부산고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에 데뷔한 벌써 이제 15년차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NC에서는 이 양의지 선수가 오기 전까지 주전 포수를 맡았을 정도로 상당히 경험이 많은 선수고요. 무엇보다 투수 리드, 프레이밍, 블로킹, 볼을 저지 능력까지 아주 뛰어난 수비형 포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혜민의 보상 선수로 데리고 온 이 김재성 선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데 185cm에 85kg 좋은 신체 조건과 함께 LG에서는 사실 유강남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포수로 이제 키우려고 했던 선수인데 삼성이 지금 보상 선수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LG에게는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선수들의 역할 여기에 김민수 그리고 권정웅 선수도 있고 네. 그리고 김도환 선수와 동갑내기 선수죠. 이병헌 선수도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포수 뎁스가 정말 두터워진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강민호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44경기를 풀타임으로 포수가 출장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포수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강민호 선수에게 휴식을 충분히 주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공격 쪽에서 지명 타자로서의 어떤 활약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어떤 포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삼성 라이온즈 팬들도 지금 굉장히 좀 들썩들썩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범 경기 봤을 때 초반에는 약간 겨울이었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제 1월부터 쭉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시범 경기를 보셨을까 궁금해요. 일단 그 시범 경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1무 3패였죠. 4경기 동안. 이래서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늘 경기까지 무려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제대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인데 앞서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김상수 선수가 리드오프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2번 타자, 강한 2번 타자 구자욱 선수가 해결사 본능을 유감없이 없이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동엽 선수가 7번 타순 정도에 기용이 되면서 하위 타선에 아주 두터운 공격력을 선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재일 선수는 두말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사실 오재일 선수가 이런 활약을 올해도 보여준다면 삼성 라이온즈 3강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늘도 보입니다. 홈런 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피렐라 선수도 발바닥 통증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재활을 거쳐서 좋은 몸 상태라고 하니까 지난해 이상의 어떤 활약도 충분히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자리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5선발 경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과연 양창섭이냐 장필준이냐 누가 그 한 자리를 찾아갈지 시범 경기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불펜 쪽에서도 최충현이라든지 좌완 이승현 그리고 김윤수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최현이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시범 경기는 사실 이 선수들 컨디션 점검이 포커스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이 점검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일단 부상 선수가 없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고무적이고요. 저는 사실 5연승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차츰차츰 시즌에 맞춰서 컨디션을 잘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부터 해서 지금 파죽의 5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NC의 6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선수단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선수단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전해 들은 건 없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경쟁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범 경기 분위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선수들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경쟁이 잘 펼쳐지고 있고 지난해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 분위기가 정규 시즌까지 좀 잘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뭐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지만 그래도 경기는 이기면 좋은 거니까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즌. 지난 시즌에 이제 중계 시작하기 전에 키 플레이어를 여쭈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올해 키 플레이어는 누굴까? 돗자리 최 선생께서 예상하는 자, 굉장히 또 이 시즌 전에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신인 선수, 1차 지명 선수죠. 이재현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재현 선수가 물론 지금 유격수로 뛰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원석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이재현 선수가 3루수로 출전을 하면서 그 공백을 좀 메워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용병 투수 수아레즈 선수가 올해 15승 정도만 해준다면요. 예. 또 투수로서는 키 플레이어로 수아레즈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네. 바로 김동엽 선수예요. 김동엽 선수가 예. 빠진 박혜민 선수의 공백을 올해는 저는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동엽 선수도 올해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수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삼성뿐만이 아니고 전 구단이 해외로 이제 나가질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좀 추울 때 이 준비를 한 것과 해외 따뜻한 곳에서 했던 것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선수들은 차이를 많이 느껴요. 네. 그 시즌까지 컨디션을 올리기가 조금은 추운 날씨에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특히 투수들이 이 컨디션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요. 네. 올해 더욱더 기대를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같은 조건이니까 10개 구단이 삼성 네. 라이온즈 선수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또 김대진 캐스터한테 또 키플레이어 선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뽑아주시죠. 중복된 선수를 꼽기는 어려우니까 네. 저는 그 오재일 선수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지난해 삼성 유니폼을 입으면서 수비에서 일단 저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 일루의 어떤 수비 공백이 그동안 느껴졌던 삼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오재일 선수가 잘 메워줬고 사실 오재일 하면 슬로우 스타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 시범 경기 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뭐 석점 홈런을 포함해서 쾌조의 상승세인데 지금 시범 경기 타율이 4할 4푼 4리, 3개 홈런 9타점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지난해에는 시즌 시작할 때 이제 부상으로 빠르게 합류를 하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풀타임으로만 출장을 해준다면 지난해 이상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오재일 선수를 한번 예. 꼽아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삼성 라이온즈 전경기 중계방송 드림 FM 함께 하시면 두 분의 목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뭐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있다면서요? 아디오스 펠로터 말고 그것만 한마디 딱 해주시고. 올해 예. 그 삼성 라이온스들이 홈런을 쳤을 때 네. 제가 스페인어로 그전에는 아디오스 펠로타를 외쳤었어요. 근데 올해 추가된 스페인어는요. 빠라까이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TBC가 올해 전 경기 역시나 중계를 합니다. 예. TBC 드림 FM 그리고 티팟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거라고 하는데 해빙기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